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이미 학업 역량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중3 때 성적이 급락했다는 건 실력 하락이 아니라 에 적응하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찬쌤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고민상담소 1편도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학생분들이 연락을 많이 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학생들보다도 학부모님들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 고민과 학부모 고민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성적 괜찮을까요? 일반고라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고민이라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실력으로 고등학교 따라갈까요? 더 선행을 안 해도 3월 모의고사에서 기가 안 죽을까요? 아이 성격이 너무 예민한데 분위기 휩쓸릴까봐 걱정이 돼요. 학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좀 더 훨씬 깊고 무게감 있는 고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비고1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담아왔습니다. 예비고1 학부모님들의 3대 불안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편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겨울방학에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인지, 전반적인 입시와 학원 선택 고민까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 이 실력으로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고1 아들 맘입니다. 아이가 중2까지는 전교 20등 안쪽이었고 내신도 전과목 평균 94점대였는데 중3 들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서 최근 성적은 70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수학은 중2 때까지는 안정적이었는데 올해 들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국어는 잘하다가 가끔씩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중2까지는 점수가 좋았다 보니 저희는 건국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3 성적이 흔들리니까 아이도 자신감을 잃고 저희 부부도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선행은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고1 시험 범위를 1회독 하고 가면 내신을 잘 받기에 유리한지 질문 드립니다. 정말 질문의 수부터 학생들과 많이 다르죠? 확실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참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연 주신 학부모님뿐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연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3대 불안 중 첫 번째인데요. 바로 학업 역량과 선행에 대한 불안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불안해할 시기는 정말 전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적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원인부터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2까지 상위권이었다는 건 이미 기초학습 체력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전과목 평균 94점이라는 건 개념 이해력, 텍스트 분석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합쳐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이미 학업 역량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중3 때 성적이 급락했다는 건 실력 하락이 아니라 난이도 급상승에 적응하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중3 수학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국어는 지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도 상위권 학생들도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이 중3과 고1 사이입니다. 즉 실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문제 유형 변화에 아직 적응을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선행 폭주가 아니라 중3 개념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고1 진도부터 나가야 하나요? 수학 1을 다 끝내고 가야 하나요? 정말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유가 과도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험 범위의 개념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초가 붕괴돼서 결국에 1학기 내신부터 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정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낙인 이론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방학에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3 개념을 100% 복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중3 개념 복원은 일단 아이한테 중학교 교과서를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쭉 쓰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자신 없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데 있는 구멍을 다 메꿔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뒤처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에서는 도형 파트를 확실하게 잡고 부등식, 방정식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파트를 봐야 하는지, 어떻게 단원을 적어 내려가는지는 제가 예비고의 겨울방학 공부법에서 자세히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1 시험 범위 1회독은 솔직하게 말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
스타일, 난이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없어요. 이 시기에는 기초 체력을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중2 때까지 좋았던 성적이 중3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중3 개념들, 유형들, 그리고 난이도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3대 불안 중 2위는 바로 아이 성향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사연을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 고1 딸아이 학부모입니다. 저는 아이 성적에는 아주 큰 욕심은 없어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해서 국제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포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격입니다. 아이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 소음, 친구 관계, 분위기, 선생님 말투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요. 중학교 때도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일주일 넘게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시험 기간에도 학원 친구가 한마디만 거칠게 해도 그냥 공부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조금 막히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아이의 성향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는 더 큰 집단이고 분위기도 더 빠르게 변한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반 분위기나 친구 관계 때문에 아이의 멘탈이 흔들리면 고1 한 해가 통째로 무너지는 건 아닐지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역시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사랑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이 마음을 인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반대로 몰입력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아이를 대할 때 걱정이 한 80%는 사라지실 거예요. 이 아이가 지닌 하나의 강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감정을 읽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과는 다르게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몰입이 시작되면 집중력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에 따라 감정이 쉽게 출렁인다는 점이죠. 예민한 아이의 공부 흐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결정되고 그 감정이 공부로 이어지죠. 그러면 다시 말해 부모가 환경만 좀 잡아줘도 감정이 안정되고 공부도 안정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반 분위기 괜찮을까? 걱정된다. 너는 예민해서. 혹은 수학은 어차피 약하니까. 이런 불안 언어, 걱정 언어들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의 정체성을 계속 약화시켜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예민하구나 이렇게 세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예민한 아이는 성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루틴을 고정하면 안정됩니다. 아침 루틴, 점심 루틴, 등교 루틴, 귀가 루틴, 주말 루틴만 고정되어도 한 분위기, 친구 관계, 소음은 더 이상 큰 변수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 예시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해결이 됐다면 이제 학부모의 3대 불안 중에 대망의 1위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학원 선택 불안입니다. 다들 너무 고민이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 고민의 한 8, 90%는 이 학원을 보낼까요? 저 학원은 요즘 괜찮나요? 아니면 과외가 맞을까요? 입시 컨설팅을 받아볼까요? 이런 학원 선택 고민이라고 봐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사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비 고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현재 중3이지만 고1,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국어, 수학은 1, 2등급 정도, 영어는 고정 1등급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은 늘 좋아해서 과학 성적도 좋은 편이에요. 저희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참 성실하고 조용한데 한 가지 문제는 혼자서는 절대 공부를 못합니다. 숙제나 시험 공부도 옆에서 누군가 체크해줘야만 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는 로드맵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학원, 과외, 인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대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고1 초반 학원을 잘못 선택해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약한데 의대를 준비한다면 학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맡기는 게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학부모님이 이 학생은 이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국수형 모두 상위권입니다. 실력은 충분하지만 자기주도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중학교는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점수가 유지돼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게가 안 됩니다. 범위는 훨씬 넓어지고 난이도는 갑자기 올라가고 과목별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짓는 건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 즉 성장 속도입니다. 자기주도력이 약한 상위권 학생일수록 학원 의존형으로 가면 성장이 멈추고 고1에서 고2, 고3으로 올라갈 때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학원 선택 기준은 얼마나 유명하냐도 아니고 얼마나 진도를 빨리 빼냐도 아닙니다. 바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주도가 온전해지기 전까지 하루 단위로 공부 점검이 가능한가, 취약 파트를 스스로 분석하고 인지할 수 있는가, 과제 자체에 체크라기보다는 공부 방식 자체를 계속 점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우리 코칭 수강생들 중에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한 3달 정도면 금방 잡힙니다.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만 해줘도 그 이후에는 학원 없이 인강과 자습으로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니까 억지로 가는 학원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 개입은 고1 초반 공부 루틴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꾸준히 점검하고 스스로 공부 시간을 만들고 막히는 개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의대를 목표로 하는 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의 이름이 아니라 혼자서도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성장 환경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구조만 잡히면 성적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3대 불안 모두 심층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결국 오늘도 중요한 건 아이의 실력 자체가 아니라 환경 루틴 관리였어요. 이것만 잡히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는 고등학교 배정 고민들, 특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승진할 수가 있는지 고등학교 시스템과 내신에 관한 질문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